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22일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 당국이 촛불행동을 비롯해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정당, 시민단체 회원들을 불법 미행하고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촛불행동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긴급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방송 후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호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양희원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일어난 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추려서 짧게 일단 긴급 방송을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사건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건 경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22일이죠. 오전 9시경 이동 중이던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자신들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해당 남성에게 자신들을 촬영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 남성이 좀 도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도주를 멈추고 나서 이제 대진연 회원들이 해당 남성의 동의 하에 휴대전화 앨범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휴대전화 앨범에는 지난 5일부터 3월 5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대진연 회원 그리고 지인들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후 대진연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을 통해서 대치지구대에 인계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저 사진이 지금 핸드폰에서 나온 사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렇게 사진첩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게 돼가지고 그 안에 이제 대화 내용까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져 있는데요. 일단 또 사찰 담당 기관과 요원의 정체 이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방금 전이죠. 기사가 떴어요. 국정원이 자백을 했네요. 처음부터 국정원임을 밝힌 상황이었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고요. 자신이 헌병대 소속이라고 밝히면서 거짓말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자신은 헌병대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 자의로 공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대화 기록을 보니까 헌병대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소속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네, 저렇게 카카오톡이 메시지가 남겨 있었던 거죠. 팀장님 지난 10개월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도 있었고 라고 하면서 국정원 소속 요원들의 대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국정원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특정을 한 건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본인은 국정원 요원이다라고 밝혀진 상황입니다. 광범위하게 사찰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찰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도 그 카카오톡 자료를 좀 보니까요. 경기 남부청 안보수사단 소속 경찰들과 이제 주고받은 카톡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들 보면 기본은 그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들 그리고 촛불행동 소속의 공동 대표들 그리고 결의하나 그리고 민주당 당직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회 간부도 있고요. 전교조 지부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운동 단체 회원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운동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무장 출신 L씨 그리고 L씨의 비서 그리고 이분들과 같이 사업하는 K씨 의 이름까지 다 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계된 대상들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전혀 뭐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람들 명단을 보면. 그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했다. 이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찰 내용은 저희가 추후 보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에서 그 사찰팀 카톡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카톡방이 발견된 거는 하나였던 건가요? 단톡방이 우선 이제 대진연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나왔던 단톡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당, 노조를 이제 겨냥을 했던 대화 기록들이 또 추가적으로 별도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체적인 그 팀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관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이 사찰팀의 단톡방 내용을 통해서 본 이번 사찰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분명하게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을 조작을 해서 다가오는 총선 전국에서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권에게 불리한 이 전국을 어떻게든 공안 전국, 종북 몰이 전국으로 뚫고 나가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제 대화 내용이 앞으로 이제 좀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관련된 발언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년 3월 9일 오후 2시 17분경 그런 식으로 보고서 써도 모양이 나올 듯합니다. 이들이 모종의 모양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일단 이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말고도 이제 2024년 3월 6일 날 오후 2시경에 얘기를 했던 걸 보면 대진년의 지인을 두고 문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령 수수 중이라는 표현을 했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문자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지령을 받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제 3월 8일 날 오후 4시 40분경에 단톡방 안에서 있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대진년의 지인과 그 다음에 대진년 회원들이 이제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불법 사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 명이 사상학습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인물이 공개 장소에서 대놓고 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윗동네와 연계한 교육 단계까지는 안 갔으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윗동네가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지칭하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뭐 경계를 진짜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죄의식이 없나 봅니다. 이러다가 또 한 분이 재밌는 표현을 하셔요. 노트 뺏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날짜입니다. 3월 12일 오전 8시 19분경 한 명이 단톡방 안에서 어제 태스크포스 회의가 있었다 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을 합니다. 이 태스크포스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함께 꾸린 이제 이 사건 조작을 위한 TF가 아닐까 저희가 일단 추측을 하고 있는데 내용 첫 번째 1번 땡땡땡은 대진년의 지인입니다. 다음 주경 안보 목적으로 검찰 협의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 내용에서 말미에 보면은 모 동아리에서 누구 등 배후 세력들이 회합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국가보안법이 떠오르죠. 뭐 회합통신죄 뭐 이런 대목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가관인 부분입니다. 같은 날짜고요. 오후 6시 41분경 내용입니다. 참고로 땡땡땡이 왕재산 지령문에도 나왔었고 하니 대진년 애들이 땡땡땡과 접촉하는 것을 북연계성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계성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내용을 보면요.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장님께서라는 주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보수사단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안보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의 안보수사국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국장님은 국수본의 안보수사국장이 아닐까 저희가 우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옛날에 이제 전대엽 선배님들, 한총련 선배님들 북한 간첩으로 몰아갔던 그 모습에서 전혀 바뀌지 않고 우리 대진년을 북한과 연계된 간첩 조직으로 이제 모략을 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라고 좀 파악이 됩니다. 네, 저 내용을 보니까 충격적인 게 어떠한 증거도 정황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저건 당연히 사상학습일 거야. 저 사람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북한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았고 본인들이 이 사람은 간첩이어야 돼라고 특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정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조작 사건을 만들어간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오늘 국정원이 발표한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대공 혐의점을 갖고 조사를 해왔다, 수사를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우선은 그 국정원의 국내 수사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위법한 것을 자백을 한 거고요. 패턴이 똑같죠. 자기들이 불법 사찰이
적발이 되면 항상 대공 용의 때문에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해왔던 그 전례를 계속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라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퇴진이 추모다라고 하는 그 구호 자체가 북의 지령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정부 당국이었습니다. 그 패턴하고 비슷하죠. 지금 대진전이 국민적 공분이 있는 그 국힘당 정치인들의 친일 망언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 배후에 북한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패턴으로 좀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내용 중에 또 지금 대진현만 사찰을 한 게 아니고 촛불행동 관계자들도 지금 특정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3명이었나요? 현재 확인되는 것은 2명 플러스 알파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뭐 사진 네. 사찰했던 것은 김민웅 대표님 네, 화장실 가는 거. 갔다 온 것까지 지금 하고 있고 더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만 뭐 저도 이제 나와 있다고 이제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촛불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몰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더 분석을 해야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저희가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민간인 사찰은 위법이죠.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월부터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당하게 또 기사로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던데요. 이 민간인 사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고. 명백한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21년에 그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시절에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려서 운영을 했는데 이 팀들이 야권과 진보 인사들에 대해서 미행을 하거나 악성 코드로 PC를 해킹해서 이메일 자료들을 빼내는 방식으로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대법원은 직권남용이라고 명백하게 위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체가 위법이죠.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경찰로 이관을 했고 경찰이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위법하다는 거고요. 내용들을 보시면 사생활을 다 사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회원의 사회단체 활동하는 회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까지 사찰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기본권의 명백한 침해다. 이것이 허용되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 사회는 정보기관이 정치를 하는 그런 완전한 공안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A 씨가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 국정원에서는. 근데 그 A 씨의 지인들을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 명분을 내세우긴 했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다 만나고 있거든요. 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돈의 팔촌, 지인 아무나 다 엮어가지고 저 사람도 문제 아닐까? 저 사람이 지령 내린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전 국민을 다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간인 사찰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시각각 지금 대응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우선 국정원이 바로 대응을 했어요. 국정원 수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혔고 그 당사자 자체는 헌병대 소속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 거짓말을 했죠. 바로 시인을 했고 이 시인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대공수사 때문에 진행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서둘러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했는데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관련 자료를 또 차례차례 또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대략 계획입니다만 월요일 정도에는 이 사찰을 진행한 당사자 기관에 대해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과 연대해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향후 계획을 좀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긴급하게 준비해서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료를 좀 연구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향후에 국민들께 그 내용들을 다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진현 양의원님께서부터 하시죠. 네. 일단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정원에서 스스로 직원이라고 인정도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공개한 그 대화 기록을 통해서 이분이 대충 어떤 분인지 저희 입장에서도 신원을 특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직원 엘모 씨인데요. 이분을 검색을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23년도 2월 달에 창원 간첩단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공대위 공안탄압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가 됐는데 해당 엘모 수사관이 조작 사건 당시 연행된 한 분께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조사를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사를 마치고 나서 캠코더를 꺼버리고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총 드는지 안 드는지 지켜보십시오. 라면서 수사를 받고 있던 시민을 향해서 협박을 했던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정원이 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돌리면서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불법적으로 수사 방해를 저질렀다. 그리고 국정원 엘모 수사관이 이제 우리 대진년 지인과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감금을 당하고 이제 협박을 혹은 이제 뭐 포위를 당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012년 대선이 떠오릅니다. 2012년 12월 달에 국정원이 댓글 여론 조작을 하다가 발각이 되고 오피스텔 안에 있던 여직원이 이제 빨리 나와라 하는 그런 상황에 시달리던 상황이 있었었죠. 그랬더니 국정원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 감금이라고 얘기를 했죠. 촛불혁명 이후에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있었지만 윤석열이 집권을 하니까 이 국정원의 나쁜 버릇이 그대로 돌아와서 다시금 자국민을 협박하고 총을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첩단으로 조작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탄핵이 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왜 우리 국민 모두의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절실한 과제인지 다시금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윤석열 정권 탄핵 그리고 이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투쟁하는 대진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초동에서 진행됐던 그 검찰개혁 촛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 시절에 이 서초동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우리 촛불 국민들의 이 투쟁 자체를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친일 망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비판 자체를 반드시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 위기 그리고 총선 패배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모종의 공작을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이 지금 적발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찰 기간들을 보면 3월 초부터 4월 23일까지를 기간으로 특정을 하고 있어요.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좀 사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총선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전후로 그리고 총선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정치 공작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할 것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국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 연장선, 그 흐름 속에 이 사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배후와 그 실행자들을 반드시 엄벌해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총선에서 국힘당이 그 지지율이 엄청나게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세 가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 총선의 필패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준비하지 않겠냐.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격적인 사건, 예를 들면 정치인 테러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게 딱 걸린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과 종북몰이 그리고 대대적인 조작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히도 오늘
그것을 저희가 적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처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국정원에서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니까 이 공세를 늦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응을 더 잘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촛불행동 TV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